유아,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황승의 황승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에 시행된 2020학년도 3월 고3 국어 27번에서 30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S의 통계를 인용하자면 30번 문제와 29번 문제가 오답률 1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저의 총평 영상에서도 예상했듯이 부호와 지문은 많은 학생들이 까다로워한 지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문제는 27번에서 30번까지 총 4개가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을 풀 때 항상 문제를 먼저 읽고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번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사실 질문으로 나타냈을 뿐 그냥 이 글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기억과 니은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근데 이것도 기억, 부호와 절대값, 니은, 1의 보수법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30번 역시 보기와 같이 가의 이유를 설명할 때 A에서 C로 이것도 보기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으로 가볼게요.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컴퓨터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워드라고 한다. 64비트의 컴퓨터는 64개의 비트를 1워드로 처리한다.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4비트 중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는 0으로 표시하여 영수로 나타내고, 그래서 지금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4비트 컴퓨터면은 이렇게 4개의 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왼쪽 자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최상위 비트다. 근데 거기는 뭐를 표현한다? 0으로 표시하면 양수다. 양수를 표시하고 나머지 3개로 정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진법을 가지고 이진수로 나타냈네요. 그런데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한다. 1은 음수구나.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지금 일단 부호와 절대값과 관련된 설명이 나왔어요. 컴퓨터는 0과 1만 사용하기 때문에 1과 1을 더하면 윗자리로 올라가 10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0111에 1011을 더하면 10010이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을 학생들이 이해를 했냐 못했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0111에 1011을 더하면은 1 더하기 1을 하면 컴퓨터에서는 이게 10이 된대요. 0이 되고 1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1 더하기 1은 10, 11 해서 하나가 올라가고 1 더하기 1은 10 해서 또 하나가 올라가고 1 더하기 1은 10 해서 적어주면 10010이 나온다. 이 계산법입니다. 자, 10010은 4비트 컴퓨터가 처리하는 1워드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그쵸? 4비트는 4자리만 처리할 수 있는데 더하기를 했더니 5자리가 나와버렸잖아요. 이런 현상을 오버플로라고 부른다. 부호와 절대값에서는 이걸 처리하는 규칙이 없어서 계산값이 부정확하다. 0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이 없으니까 표현의 일관성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부호와 절대값을 설명하는 이 문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3문단을 보면은 1의 보수법이라는 새로운 소주제가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저는 주제가 바뀌는 문단이 있으면은 문제로 넘어갔다가 다시 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쌓이면은 머릿속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선지는 조금 해결을 하고 올게요. 자, 27번.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인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이유.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한 게 양수라는 말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못 본 것 같지만 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세모. 부호와 절대값에서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 방금 읽었죠? 0은 양수와 음수를 구분할 수 없고 오버플로가 나타나면 그걸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컴퓨터에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지문 자체의 가장 큰 주제가 그거잖아요.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하지만 여기까지 읽었어도 부호와 절대값과 1의 보수법 이런 식으로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얘는 지문의 첫 문장에 나왔죠.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부호와 절대값의 연산이 부정확한 이유는 이 문단 마지막에서 읽었어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얘도 맞네요. 자, 이 문단까지 읽었는데 27번에 2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정확하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선지가 세모였지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8번에 부호와 절대값과 관련된 설명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선지를 구성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 가지를 가지고 먼저 처리를 하세요.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라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정보량이 꼬여버려요. 28번 문제도 기억 부호와 절대값으로 먼저 해결을 하세요.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기억에서는 오버플로가 일어나죠. 그럼 니은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패스예요. 기억에 비해 니은에서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비트의 개수가 많다. 얘도 니은을 모르니까 패스예요.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가 1이다. 기억에서 음의 정수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가 1인 건 맞는데 이게 니은과 다른지를 모르니까 패스예요. 니은에 비해 기억에서의 계산값이 더 정확할 것이다. 기억 마지막 부분에 계산값이 부정확하다라는 단점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이 계산값이 더 부정확한 방법일 확률은 사실 적어요.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약간 아니다 싶은 냄새가 나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기억으로 표현한 음의 정수를 니은으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것이다. 이것도 니은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패스. 2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읽고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28번은 여기까지 읽고 답을 찾지 못했더라도 2문단까지의 내용은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3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1의 보수법이 있다. 보수란 보충을 해주는 수의 의미로 어떤 수 A에 대한 n의 보수는 A와 합이 되는 n의 숫자이다. 1의 보수는 0이래요. 왜? 1과 뭐를 더했을 때 1이 되냔 말이에요. 0이죠. 그래서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한다. 데이터 비트는 각 자릿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낸다. 마이너스 3을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하면 이진수로 나타낸 0, 1, 1이 있는데 얘의 1의 보수를 구하면은 1, 0, 0이겠죠. 여기에다가 음수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 2를 붙여서 4비트 컴퓨터에서 4자리로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1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처리 규칙을 활용하여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0을 나타내는 문제는 역시나 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을 보면 3문단은 2의 보수법을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소주제가 바뀌죠. 그러면은 문제를 갖다 오는 거예요. 28번 이제 1의 보수법과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니은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나와 있었어요.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비트의 개수가 많다. 4비트 컴퓨터면 똑같이 4자리로 나타냈습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1의 보수법에서도 음수 나타낼 때 최상위 비트가 1이었어요. 니은에 비해 기억에서 계산값이 더 정확하다. 아니죠. 이건 반대된 설명이었어요. 기억으로 표현된 음의 정수를 니은으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것이다. 3을 기억으로 표현하면 이진수에 따라서 0, 1, 1을 하고 앞에 양수를 표현하는 0을 붙여주면 된다 했어요. 니은으로 표현하면 0, 1, 2를 1의 보수로 바꾸고 그 앞에 양수인 0을 붙여줘서 서로 다른 데이터 비트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5번이었다. 마지막 한 문단을 읽어봅시다.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게 2의 보수법이다.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한다. 자, 아까 1의 보수법은 0, 1, 2를 1의 보수로 바꿔서 100을 만들고 앞에 최상위 비트를 붙이면 된다 했어요. 근데 2의 보수법은 여기에 1을 더 더해서 101을 만들고 그 앞에 최상위 비트를 붙여서 최종적인 4자릿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초과된 비트를 버린대요. 이 지문은 다 읽었어요. 29번 가볼게요. 1. 가의 경우 0100에 1000을 더하면 1100이 되어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1 더하기 1 해서 넘치는 부분이 없죠. 1100 돼서 오버플로 발생 안 합니다. 가, 나의 경우 모두 계산 과정에서 1의 보수가 활용된다. 1의 보수법이니까 당연히 1의 보수가 활용되고요. 2의 보수법도 1의 보수로 만든 거에 1만 더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1의 보수 활용됩니다. 가는 4의 데이터 비트가 100, 나는 마이너스 4의 데이터 비트가 100이다. 4를 이진수로 나타내면요. 100이에요. 4를. 이 보수법들은 어디까지나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음수. 이 여기 가의 4는 그냥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비트는 100 맞죠? 나는 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에 1의 보수를 먼저 찾은 0, 1, 1에다가 1을 더해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비트는 100, 100으로 같게 나타납니다. 나의 경우 오버플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된 비트는 버려야 한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 4는 지금 1100이라는 거 구해놨고요. 마이너스 3은 1101이 되겠죠. 더하기를 해주면 5자리가 나오므로 오버플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된 비트 버려야 하는 거 맞습니다.
나의 경우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100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에 대한 2의 보수가 되겠군.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내면 100인데 거기에 1을 더한 게 2의 보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100을 먼저 1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9번 답은 5번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30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보기와 같이 가의 이유를 설명할 때 A에서 C로 적절한 것은? 가를 볼게요.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음수 표현 방식이 이해 보수법이다.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 요게 포인트자 힌트였습니다. 가는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게 이해 보수법이었다. 이거였고요. 1의 보수법과 관련된 게 2개, 부호와 절대값과 관련된 게 3개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부호와 절대값이 3개이기 때문에 이 선지들을 먼저 봤을 것 같아요. 부호와 절대값으로 표현된 0000이 이해보수법에서는 뭘로 표현이 되느냐? 부호와 절대값으로 000이었으면 여기서 먼저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서 000이 나왔겠죠? 얘는 틀렸습니다. 부호와 절대값에서 1000으로 표시가 됐다. 결국 데이터 비트가 000이었으면 이해보수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호와 절대값에서 1111로 표현이 됐다. 데이터 비트 111에 1의 보수인 000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1을 더한 001이 데이터 비트가 되는데 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틀렸어요. 자, 1번 1의 보수법으로 표현된 0000이 2의 보수법에서는 얘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2번 1의 보수법으로 표현된 111이 2의 보수법에서는 000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자, 1, 2번은 둘 다 계산은 맞아요. 둘 다 계산은 맞는데 가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가에서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게 이해보수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계산이 틀려서 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27번에서 30번까지 부호화 지문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 부호화와 관련해서 연습을 더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2018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부호화 지문을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3월 고3 국어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부호화 지문 풀이를 진행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